하면 일단은 이제 가상 교육인 것 같은데요. 사이버 교육이고 클라우드 기반이면서 지금 예전에는 출결이나 이런 거를 교수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원격으로 해서 실시간 강의 관리, 수강 관리, 성적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원격으로 다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하고 차이점이라면 이런 게 이제 시스템화돼서 훨씬 효율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원격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서버가 이제 통째로 이제 서버를 바꾸거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는데 그게 아주 실무 담당자로서는 그냥 1박 2일을 꼬박 세워가면서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시스템적인 것도 원격 강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보안 요소나 어떤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원격 강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그 기술력이 좀 갖춰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격 교육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맞춤 학습을 위해서 그것들을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이런 LMS, CMS를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맞춤 정보,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생들은 자기의 포트폴리오, 자기의 그런 그 학습 러닝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원하는 학습, 또 추천의 인공지능이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 맞게끔 맞춤 학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요. 이게 또 일자리 문제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컨텐츠를 다양한 곳에서 쓴다라면 원래 오프라인일 때는 여러 명의 교사, 강사, 교수들이 필요했는데 하나의 컨텐츠가 재활용이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원격 교육이라는 거의 정의가 온라인에서 강의한다는 게 오프라인처럼 똑같이 뭐 50분 강의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긴 거는 원격 교육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격 교육이라는 컨셉을 그 강의 안에서는 사실 뭐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Q&A를 한다든가 뭐 퀴즈를 낸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격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게 정말 오프라인 교육하듯이 온라인에서는 그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원격 교육이라는 게 오프라인 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게 원격 교육일지 아니면 오프라인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보완제 개념일지 하여튼 그런 정의가 좀 명확하게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보완적인 수단이었어요. 이게 오프라인이 메인이었고 온라인 교육을 보충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교수님들이 녹음을 한 거를 내가 그 시간에 못 가도 원격에서 그 텍스트 교과서를 틀어놓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는 것도 원격 교육이거든요. 저는 교육도 계속 바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디어 변화, 매체 변화에 따라서 매체와 첨단 기술에 같이 융합되면서 지금 거꾸로 교육이라고 해서 사실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수업에 이게 자료를 올려주면은 그거를 영상으로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원격이라고 할 경우는 약간 실시간적인 그런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만약에 봤다 그러면은 그거를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게 오히려 진정한 인터랙션이 있을 때가 원격 수업이 이제 진정한 교육이 될 것 같고 그 플립러닝처럼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이게 주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매체 개념도 정의라는 것도 지금 이제 뭐 VR이나 홀로그램이나 이 부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또 다른 성격을 지닌 이름으로 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에듀테인먼트 또는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첨가가 되듯이 원격에서도 마치 게임을 하듯이 수업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생기면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해서 내가 배워서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미네르바 스쿨도 있는 것처럼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서로 간에 배울 수 있는 러너가 되는 지금 시대에서는 학교도 변화해야 되고 이 교육도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렇게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원격 교육이나 이럴 경우에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K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의 코세라라든가 edX라든가 MIT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사실 코스웨어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몇백억을 들여서 가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의 효과성이 떨어져요. 오프라인보다. 당연히 온라인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온라인이 그게 굉장히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컨텐츠만 재생산해내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쉐어러블 코스웨어를 아쉽다고 했던 거는 그거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고 본인들이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오히려 여러 번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학습 기회의 어떤 제공이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사용 시간의 어떤 융통성 그리고 또 학생들의 어떤 사고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학습 능력이 향상될 것 같아요. 교수 입장에서는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준비하거나 이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끝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교수들도 뭐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지만. 그리고 이제 경험 기회 제공 그리고 이제 어떤 공동체의 형성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뒤져보니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하나 언급을 하더라고요. 일단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수업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행을 가서도 할 수 있고 해서 어떤 개방성 그리고 융통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좀 그런 부분들이 원격 교육의 특징인 것 같아요. 원격 교육의 좀 특징적인 하나가 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내는 과제를 프로젝트 러닝 개념으로 PBL 형태의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협업하면 보통 오프라인 모였을 때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원격 교육이 더 협업에 더 강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는 새로운 어떤 교육 모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플리트 러닝도 잘 활용을 하면 만드냐고 힘든 것보다는 사전에 과제 내주고 토론식으로 그거를 원격 교육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육에서 지금 바뀌는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몇 년 전부터 이런 게 원격에서 들어가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원격 교육이 좋은 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 어느 곳에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어떤 편의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그럼 내가 원하는 수업을 내가 골라서 들으면 당연히 이제 향상이 될 텐데 IoT 기반에서도 이런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UX, UI를 우리가 이제 그 기존의 원격 강의에서 수업에서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들어가는 자체 시스템서부터가 너무 복잡해요. 만드는 사람도 복잡하고 듣는 학생들도 이거 절차도 복잡하고 더 간결해야 되고 더 단순해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복잡해요. 스크린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스크린, 아까 IoT도 얘기했지만 뭐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무인터넷에서 내가 미러링하면 어느 곳에든지 내가 원격으로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텔레프리전스도 아까 이런 부분도 실시간 통화할 수도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AI 같은 경우는 큐레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 어려운 거를 조금 보조적인 역할로서 예전에는 원격 교육 솔루션들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이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이 그 학교의 이런 LMS 형태의 클래스룸이든 오피스 365의 그 원노트든 그런 것들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이제 선생님들은 손쉽게 컨텐츠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글로벌 기업들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죠. 인공지능 관련돼 가지고 원격 교육이기 때문에 되는 부분들이 실시간 통번역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맞아요. 도입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자연스럽게 통번역 기술이 들어오고 뭐 큐레이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 또는 뭐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 미국 교육 콘텐츠들을 훨씬 다양하게 듣고 참여할 수 있는, 그게 훨씬 가능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원격 교육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 파워포인트에 실시간으로 그 다양한 언어를 번역하는 것들을 그 제공하고 있어요. 그 원격 교육에 팀스를 쓰시면 그거를 녹화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그 말을 했는지 그런 걸 머신러닝으로 다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녹화 스트리밍이 끝나면 그 영어는 다 거의 95% 이상 다 스크립트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시점에서 얘기했는지 타임라인 내 그 사람의 그 이미지하고 아이콘이 다 나와서 내가 볼 수 있대. 이 사람이 말한 그 스캔스한 그 점을 딱 누르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들을 오른쪽에는 스크립트로 나오고 스크립트를 만약에 눌렀을 때는 당연히 그 스캔스된 그 위치에 가서 재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시스템 안에 MS나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